129페이지입니다. 기본서 129페이지 중과세율 그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중과세율 어떻게 해서 이제 세율이 이렇게 됐는지에 배경적인 걸 소개해 드렸고 한번 볼게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봅니다.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택 등 사치성산을 쓰겠다. 세율은 어떻게 해요? 표준세율과 중과균세율 몇 배? 4배 합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를 배경적으로 소개해 드렸고, 과미력적 내 중과세 봅니다. 과미력적 원역에서요,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다거나, 과미력적 원역, 산업단지, 유치적, 공업지역은 공장 지일한다니까 제외하고, 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하기 위해서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했다. 그러면 인구 집중, 경제력 문제가 심화되니까 중과세라는 어떻게 중과세하느냐? 표준세율과 중과균세 몇 배? 2배 합한 세율을 중과세한다. 요시해야 되고요. 그 세율을 대도시에서 중과세 봅니다. 여기서 대도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미력적 운영을 말하는데,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휴면법인 인수하는 경우 포함해서요, 지점이나 분사무소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를 대도시 바깥 내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래서 대도시 법인 설립의 동그라미, 지점, 분사무소 설치의 동그라미,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의 동그라미 함에 따라 대도시 부동산 취득할 때, 자, 어떻게 중과세하느냐?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균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동시 적용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이런 건 시험에 한 번도 동시 적용되는 건 나온 적이 없고, 또 어려워서 나올 가능성이 또 낮고,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다음에 제가 한번 어떤 얘기인지 알려드리긴 하는데 지금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표 아래에 추가 표시해 보니까 중과 기준세율을 봅니다. 용어 설명이 나와 있는데, 종전의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해 어느 하나만 중과세되는 것을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현행 취득세에도 종전과 같이 세부담의 변동 없이 그대로 중과하기 위해서 조정세율, 연결나사 같은 조정세율로서 중과기준세율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1천불이 얼마라고요? 22%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0페이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세율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사치성 재산이 어떤 건지는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심화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데,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 또 과미력적 운용 내 대도시 내 중과세의 자세한 내용이 가끔 가다가 가끔씩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데, 그 어려운 내용들은 다음에 제가 이제 심화 과정에서 알려드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치성 재산이 어떤 건지는 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 한번 보겠습니다. 사치성 재산이 어떤 거냐. 자, 봅니다. 여기에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은, 사치성 재산이 어떤 거냐. 오늘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을, 취득세에서 어려운 내용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사치성 재산이 어떤 거냐. 일단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세율은 어떻게 중과세했습니까? 취득세는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에 몇 배요? 4배를 합한 세율로 중과세했습니다. 요거죠? 중과균세율은 2%고요. 자, 이렇게 중과세했는데, 그럴 때 어떤 게 사치성 재산이냐 봅니다. 별장이요. 별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택이에요. 주택인데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고 휴양이나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주택인데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에요. 그래서 별장과 일반 주택의 구별 기준은 어디 있느냐로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꼭 우리가 별장 그러면 산간, 해변, 휴양지에 경치 좋은 곳에 멋진 집을 떠올리는데, 그런 것도 별장이지만, 서울 도심 한복판에,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에 만약에 뭐 역삼동 같은데 오피스텔이 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가끔씩 누구를 은밀히 만날 때만 이용한다. 뭐가 됩니까? 별장입니다. 재미동포가 인천 송도 신도시에, 인천공항 가까운 곳에 아파트를 하나, 송도 신도시 아파트 하나 사서 한국에 들어올 때 한두 달씩 거기 있다가 갑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뭐가 된다? 별장이 됩니다. 그래서 별장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합니다.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별장과 일반 주택을 구별하고요.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어떤 게 고급 오락장인지는 기본서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알 필요 없고 대충만 아시면 돼요. 룸사롱, 단란주점, 카지노, 빠진 곳, 슬롯머신 없어, 캬바레, 나이트 뭐 이런 것들을 고급 오락장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골프장이요. 골프장 사치성산인데,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치성 재산입니다. 그런 거지. 간이 골프장이라든가 퍼블릭 대중 골프장은 사치성 재산이 아니고요. 자,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골프장, 그다음에 고급 선박이 있습니다. 고급 선박은요. 시가 순액 3억 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을 말해요. 시가 순액 3억 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구용 선박이나 학술용 선박, 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영업용 선박은 사실상산이 아니고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이고, 하나 더요. 고급 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급 주택은 사치성 재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산인데, 중요한 것은 고급택의 요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급택은 취득세에서만 중과세예요. 취득세만 중과세하고 다른 세목은 고급택, 자,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만? 취득세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방세 우리에서 사치성 재산 그러면 일단 5가지입니다.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택 5가지 사치성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우리가요, 별장부터 있잖아요. 별장부터 고급 선박까지를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세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재산세는요, 고급택 빼놓고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고급선박을 보유할 때 사치성자산으로서 일반 재산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는요. 취득세는 별장부터 이렇게 고급 주택까지를 5가지를 취득세는 사치성 재산으로서 이렇게 중과세를 합니다. 5가지 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 세금 하나가 빠진 게 있어요. 등록면허세 있잖아요. 등록면허세에서는 이런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없어요. 등록면허세 문제에서 별장, 고불학장 같은 것을 등록할 때 중과세 한다? 무조건 틀립니다.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없다는 거, 등록면허세 이런 것들. 근데요, 또 시험에서는요, 사치성 재산이 아닌데 슬쩍 사치성 재산이라고 쟤네들 사이에다가 끼워놓고요, 속이는 거 있어요. 사치성 재산이라고 중과세 한다고 속이는 게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사치성 재산 아닌데 헷갈리는 것들. 별장, 고불학장, 골프장이 사치성 재산인데 골프 연습장이라든가, 골프 연습장은 레저시설, 시설물로서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레저시설 나왔다, 골프 연습장, 레저시설, 골프 연습장. 사실상 재산 아니지만 취득세 대상은 됩니다. 그 다음에 골프 회원권 같은 것도 취득세 대상이지만 사실상 재산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상 재산이라고 소개해요.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이 사치성 재산입니다. 고급 항공기라든가 고급 승용차 같은 것들은 사치성 재산이 아닌데 슬쩍 사치성 재산이라고 속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사치성 재산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 사치성 재산인 것 5가지와 아닌 것들 또 구별해서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130페이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세율입니다. 동그라미 1번 중과세 목적은 읽어보는 거예요. 지나친 낭비와 사치 풍조를 억제하고 검소한 생활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별장, 골프장, 고불학장, 고급선박, 고급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표준세율과 중과균세 몇 배? 4배 합한세를 적용한다는 거고, 이 사치성산에 대한 중과세율 표를 그 바탕색 박스에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균세 몇 배요? 4배 합한세율. 여러분들이 줄 긋고 알아두시고 외우시고. 어떤 게 사치성자산이냐? 중과대상자산. 별장, 골프장, 고불학장, 고급선박, 고급택을 취득할 때 이렇게 중과세를 한다는 거. 다만 3번째 줄 밑줄이요. 골프형권, 골프연습장, 고급 승용차, 고급 항공기, 또 법인의 비용용 토지 취득에 대해서는 사치성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밑줄이요. 예전에 1990년대는 법인의 비용용 토지 취득에 대해서 중과세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중과세율 적용은 지금 배울 거 아니고요. 나중에 공부 기본적인 게 다 된 다음에 심화 과정에서 배워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넘어가고, 양가로 3번 사치성 재산의 범위입니다. 별장 개념 봅니다. 별장이라는 것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이나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물론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과 부속토지 제외가 되는데, 여러분요, 도시 사는 사람들이 시골에 농가주택 같은 것을 취득합니다. 자, 우리가 읍면지역 같은 저런 읍면지역 시골, 진짜 깡촌 읍면지역 같은 데 보면은 인구가요 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에
노인들밖에 없고 젊은 사람들이 물론 귀족 인구도 있긴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줄어들고 학교도 뭐 어린애들이 없어가지고 학교가 막 폐교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럴 때 도시 사는 사람들이 그런 빈 농가주택 같은 거 이런 거 하나씩 사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 지자체에 돈이 되고, 자, 취득세도 내고 재산세도 내고, 그 다음에 또 도시 사는 사람들은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뭐 별도 보고, 그 다음에 뭐 그렇잖아요. 별도 보고 무슨 주말에 가가지고 별장처럼 별도 보고 뭐 텃밭도 일구고 좋잖아요. 그런데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기 지자체는 또 돈도 되고 여러 가지 좋잖아요. 서로 좋고 그러니까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과 부속토지는 상시 주거용에 생하지 않아도 별장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 별장의 기역번 개념에서 두 번째 줄 끝에 별장에 부속된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자, 그 건축물 바닥 면적 몇 배요? 10배가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살짝 체크하시고 밑줄이요. 10배까지 부속토지를 보니까 10배까지는 바닥 면적 10배까지는 별장으로서 중과세랍니다. 별장의 범위와 적용 기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예. 자, 동그라미 A번 같은 거 보면 별장을 2명 이상이 구분해서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도 별장으로 본다.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B번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이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별장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으면 별장인 거지, 이걸 뭐 개인이 소유하든 법인이 소유하든 따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인의 회장님이 사용하든 뭐 저 말단 직원이 사용하든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으면 별장이 된다는 얘기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동그라미 C번을 보니까 주거와 주거 외용도를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자, 사업자 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어떤 얘기냐면 주거와 주거 이외용도에 겸용된 오피스텔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강릉 경포대 앞바다에 오피스텔 하나 사는데 그 오피스텔이 사업자 등록증에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이죠? 근데 가끔씩 휴가철에만 이용해. 그럼 뭐가 된다? 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는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 예전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오피스텔로서 사업자 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것은 별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OX요. 사업자 등록증에 의해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거니까 상용 오피스텔이죠? 별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잖아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반대적으로 물어본 적이 있고. 동그라미 D번 소유자 이위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중과 대상이 된다. 자, 그러니까 소유자가 직접 사용 안 해도 임차인이 내 주택을 임차해서 별장으로 사용하면 뭐가 된다? 별장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이렇게 눈에 익혀두시고, 그 다음에 131페이지 별장, 중과 대상 별장에서 제외된 농어주택의 그 요건 같은 것은 전혀 지금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시험에 나온 적 없고요. 나중에 슬쩍 알려드립니다. 골프장 봅니다. 동그라미 2번. 찾으셨습니까? 기억번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임목을 말한다. 그래서 임목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니은번이요. 골프장은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그 줄 아랫줄 중간에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실질과세원칙상 등록되지 않아도 과세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 골프장 등에 대한 과세인데, 골프장은요 신설 증설하는 경우에 중과세를 적용합니다. 산을 아작을 내고 농약을 범벅 쳐서 골프장을 신설 증설할 때는 중과세를 합니다. 자, 근데 밑줄이고 또 밑줄입니다.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골프장은요 승계 취득할 때는 중과세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매각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골프장은 단위가 다른 것과 틀려요. 수천억짜리인데 그거 구조종 할 때 회사 어려워서 매각을 할 때 매각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 골프장은 신설 증설할 때만 중과세고, 산을 아작을 내고 농약 범벅 칠 때만 중과세고, 승계 취득할 때는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이미 한번 버린 몸 2판 4판 중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야죠. 승계 취득할 때는 중과세지 않고 신설 증설할 때만 중과세다.
골프장 이외 사실공사는 원시 취득했던 승계 취득했던 불문하고 중과세를 적용합니다. 골프장만 이렇게 승계 취득할 때 단위가 크다 보니까 매각 쉽도록 하기 위해서 중과세 제한한다. 이런 것들 깊은 내용이지만 한번 알아두시고요. 동그라미 3번 고급오락장입니다. 의, 도박장, 유흥점, 영업장, 특수목욕장. 여기서 말하는 특수목욕장은 어떤 거냐면 고급 스파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목욕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짐작하면 돼요. 그냥 여성분들이요, 남자가 목욕하러 들어가는데 바로 여자가 뒤따라 들어와. 이런 목욕장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흔히 우리 대중목욕장이 아니라 남녀 딱 분리돼 가지고 남탕 남자들 이쪽으로, 여탕 여자들 이쪽, 이게 아니라 일본은 섞여져 있기도 하죠. 일본 갔더니 일본에서 일본 어디 지방 어디 갔더니 그냥 그 목욕하고 있는데 청소는 아줌마가 들어오더라고. 진짜. 그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건 빼고 그건 남의 나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법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부속 토리를 말하고요. B번, 그 부속된 토리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바닥 면적 역시 몇 배요? 10배까지 부속 토리를 봐서 고급오락장으로서 중과세합니다. 동그라미 C번도요. 고급오락장을 2명 이상이 구분해서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본다. 역시 똑같아요. 고급택처럼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중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니은번입니다. 니은번 보시니까 니은번 중과세 제외되는 경우요. 고불학장용 건축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비출입니다. 이게 30일이었다가 2019년에 60일로 개정이 됐습니다. 어떤 때는 취득세에서 30일, 어떤 때는 60일, 막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헷갈려 안 헷갈려요?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취득세는 60일로 다 통일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60일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30일 아니고 며칠? 60일 이내, 고불학장 취득하고 60일 이내, 고불학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불학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사를 착공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쫙 밑줄이고 포인트는 60일 이내가 포인트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제가 고불학장용 건축물 나이트클럽 건물 같은 걸 취득했어요. 취득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요거 쇼핑몰로 개조하려고 공사 착공했습니다. 중과세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번은 안 분한다는 건데 나중에 또 보면 되고요. 자, 쭉 내려와서 창구에 고불학장의 범위가 나오는데 나중에 상가 같은 거 하실 분, 상가 하고 계신 분만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고, 자세한 고불학장의 범위를 시험에서 안 물어보니까 참고로 읽어보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고급 선박 찾으셨습니까? 박스 아래. 비업무용 작은 선박으로서 밑줄입니다. 비업무용 작은 선박으로서 시가 순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합니다. 다만 실험, 실습 등의 용도에 상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이런 것들. 고급 주택이요. 밑줄입니다. 땡땡 표시. 고급택은 취득세만 중과세하고 재산세는 고율의 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고급택은 어디서만 중과세한다? 취득할 때 취득세만 중과세합니다. 다른 세목은 일반 주택과 똑같습니다. 기업번의 개요를 보니까 지방세법상 사실상산의 하나인 고급택은 취득세에서 중과세 대상이며 단독 공동주택으로 구분해서 규정되어 있다. 2명 이상이 구분해서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해서 취득하는 경우. 이거 또 나왔네.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고급택을 봅니다. 니은번도 또 나왔네요. 그 부속토리 경계 명백하지 않다. 바닥 면적 몇 배? 10배까지. 그래서 별장, 고급오락장, 고급택은 부속토리 경계 불명한 바닥 면적 몇 배? 10배까지 부속토리를 보고, 또 2인 이상이 구분해서 취득하거나 등등 그럴 때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중과세하고. 133페이지 디귿번입니다. 중과세 제외되는 경우. 주거용 건축물 취득한 날부터 역시 밑줄입니다. 60일 이내, 이게 포인트예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취득하고 나서 아까 60일 이내가 나왔죠? 똑같은 거예요. 60일 이내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세 착공할 때는 제외한다.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제가 고급택을 취득하고 나서요 60일 이내에 레스토랑으로 만들려고 개조공사하고 있어요. 중과세하면 안 되겠죠?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고급택의 요건은 나중에 슬쩍 배웁니다. 고급택 요건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긴 있지만 자세한 것은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배우고요. 그 고급택과 별장의 세목별 비교 또 역시 별표 시해놓고 또 잘 봅니다. 고급택은 취득세만 중과세한다고 그랬죠?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경세 몇 배? 4배 합한 세율로요. 자, 등록면허세는 사실상자산에 대한 애초에 중과세 규정 어떠하고 그랬죠? 재산세는 고급택 고율의 세율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재산세에서 고급택 일반주택과 달리 세율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일반주택과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에서 고급택은 일반주택과 똑같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별장 취득세 당연히 사실성자산으로서 중과세하고, 등록면허세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없고, 재산세는 역시 별장은 고급택과 달리 4% 높은 고율의 세율을 적용해요, 나중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에서 이미 고율로 세율로 과세했는데 또 종부세 대상이 되면 너무 가혹하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어떻게 하냐? 제외합니다. 나중에 공부 다 한 다음에 또 이걸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과미력적 운용 내 중과세 있잖아요. 자,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심화과정에서 배우고, 오늘은 자, 요거는 취지만 볼 거예요.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규정에 따른 과미력적 원역에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세율은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에다가 몇 줄이 적혀서 중과 기준세율이 몇 배? 2배, 100분의 200, 2배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자, 대도시의 인구 집중 규제, 환경오염, 교통난 등의 완화 목적으로 중과세하는 것이다. 표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과미력적 원역 내 중과세, 어떤 경우에 중과세하느냐, 그 자세한 얘기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음에 이제 보게 되는데, 동그라미 1번만 보세요. 수도권 정비계획법 규정에 따른 과미력적 원역에서 중비출입니다.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한 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 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신축, 증축하는 건축 포함. 가로를 일단 생략하고, 복잡하니까 밑줄은 과미력적 원역에서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으로 신축, 증축하는 건축물, 그리고 아래로 두 줄 내려와서 그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밑줄이에요. 중과세합니다. 그래서 과밀력 내에서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떡하니 짓거나 늘린다, 그럴 때 중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인구 집중 경제적 문제가 심화되니까.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됐고, 과밀력적 원역이 어딘지는 그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쭉 내려와서 134페이지 맨 아래입니다. 동그라미 2번 찾으셨습니까? 또 밑줄입니다. 과밀력적 원역에서 공장, 법령이 정하는 도시형 공장 제외되는데, 도시형 공장이 어떤 건지는 135페이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참고적으로 보는 거예요. 도시지역 내 필수적으로 유치되어야 되는 공장입니다. 하여튼 과밀력 내에서 공장, 도시형 공장 제외하고 신설, 증설하기 위해서 사업용 가스 물건 취득할 때 쫙 밑줄이 중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그 꽃표시 보니까 다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하는 법률 적용받는 밑줄이요, 산업단지, 유치지역. 그 아래줄 공업적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공장 질환되니까. 그래서 과밀력 내에서 공장을 떡하니 짓거나 늘릴 때 인구 집중, 경제 집중 문제 심화되니까, 그러면서 사업용 가스 물건 취득할 때 중과세합니다. 도시형 공장은 도시형 내 필수적으로 유치되어야 되는 공장인데 135페이지 참고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지금 넘어갑니다. 심화과정에서 알려드립니다. 136페이지 양가로 5번을 보겠습니다. 양가로 5번을 보니까 제가 보지 말라고 한 것까지 굳이 찾아가지고 혼자 보다가 질문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보라고 한 것만 보세요, 여러분들. 양가로 5번 봅니다. 대도시 안에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입니다. 대도시, 큰 도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대도시라는 것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규정에 따른 과밀력적 원역을 말합니다. 근데 취득세는 중과세 안 하고 등록세는만 중과세하기 때문에 옛날에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용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제외하고 해서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부동산, 가로 복잡하니까 생략하고, 그 아랫줄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배, 즉 3배한 세율에서 중과경세율의 2배를 뺀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단서 부분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박스에 보니까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세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한다. 결론만 알아두시고요. 어떤 경우에 중과세하느냐,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을 하면서 부동산 취득할 때 중과세합니다. 중과 대상 부동산 A번에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에 동그라미요, 함에 따른 대도시 부동산 취득. B번 지점분 사무소 설치함에 따른 설치에 동그라미요, 함에 따른 대도시 부동산 취득. C번이요,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분 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대도시 부동산 취득이요, 전입의 동그라미요.
자, 이렇게 할 때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거나 지점문 사무 설치하거나 대도시 바깥 내로 법인을 전입하면서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이렇게 중과세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자세한 내용들 됐고요. 어디로 오시냐면 137페이지 상단에 니은번 첫 번째 참고 아래 니은번 중과세 대상, 중과세 제외 대상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예, 시험에 한 2번 나왔는데요. 최근에 다음의 취득에 대해서는 중과세하지 않고 부동산 취득에 표준세를 적용한 다음에 줄여. 어떤 게 중과세 제외되느냐? 대도시 내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경우. A번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 제목에 배출이요. 자세한 내용은 참고해요.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동그라미 B번 대도시 중과 제어업종 미출이요. 대도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업종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업종의 생활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어떤 게 대도시 중과 제어업종이냐? 설치가 불가피한 업종인데 쫙 보면요. 이걸 이제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볼 건데 사회기반시설 사업,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간접자본시설업, 의료업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 돼요. 대도시 중과 제어업종, 중과세 사는 거 이런 걸 중과세한다고 속이거든요. 자, 여러분 서울에는요 은행도 없고요, 병원도 없고요, 농수산물 유통센터도 없고요, 할부금융업도 없고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 이런 것들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설치 불가피한 업종이라고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그 굵은 글씨로 표시해 놨어요. 쭉 읽어봅니다. 이런 것들이 쫙 나와요. 근데 시험에서는 치사하게 여기서 그냥 뽑아가지고 지문에 깔아놓은 게 있어요. 아, 자, 넘겨보세요. 138, 139까지 쭉 나오는데 이런 걸 일일이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냔 말이지. 그래서 대충 그런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139페이지 03번 적용 바로 위에 139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2번 대도시 내 공장 신설 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 밑줄이요.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중과세 합니다. 이런 거. 대도시 공장 신설 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도 중과세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자, 크게 취득세 중과세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과미력적 용내 중과세, 대도시 내 중과세로 나눠지고 이런 경우에 중과세 하는구나 이렇게 한번 눈으로 보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기본이 돼 있을 때 오늘은 표준세율을 정확히 알아두고 중과세율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사치성 재산이 어떤 건지인지 아닌지 요것만 딱 알고 가시면 돼요. 자세한 내용은 됐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차차 공부합니다. 나중에요. 03번 139페이지 03번 세율 적용 이런 것들 나중에 배웁니다. 공부가 다 돼야 돼요. 어디로 가시냐면 140페이지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40페이지 예제 문제 1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1번 문제 보니까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4배를 합한 중과세 중들은 취득세 대상은 다음 중 모두 몇 개인가? 결국은 표준세율에다가 중과세 4배 합한 세율을 고르라는 것은 뭘 고르라는 거예요? 사치성 재산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건을 갖췄다고 하고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법인소유 별장, 개인이 사용하든 법인이 임직원이 사용하든 상시중에 사용하지 않은 주택 별장 사실상산이죠? 네,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락장 다 사실상산이죠? 자, 과미력적 원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하는 사업용 부동산. 얘는 과미력적 원역의 중과세니까 표준세율과 중과세 몇 배? 2배 합한 세율이지. 그래서 얘 하나 빼놓고 나머지 4개가 사실상산이죠? 이렇게 해서 4개가 정답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에 우리가 자세히 풀어볼 건데요. 일단은 여러분요, 이렇게 한번 보고 갑니다. 넘어갑니다. 자, 143페이지 특례세율 나오는데 취득세는 세율이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인데 이 특례세율이요, 요거 3, 4월 과정에서 이것도 공부가 좀 된 다음에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것도 2010년도까지 있었던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돼서 복잡하게 된 건데 이건 공부를 좀 한 다음에 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취마 3, 4월 달에 자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표준세율 자 외웠습니다. 어떻게 외웠습니까? 갑의 스토리를 통해서 상산팔, 무독립팔1호, U1210, 원팔, 03시계 이거 알고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시 취득세 세율이 취득가격 6억 원이 하면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원이 하는 이제 복잡하게 1.01%부터 2.99%까지 세분화됐다.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은 몇 프로? 3% 세율이 적용된다. 자, 1세대 갖고 있는 주택수를 전부 다 합쳤을 때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네 번째 1세대 4주택 취득할 때는 이제 취득세 세율은 주택 유상거로 인한 취득세 세율 1에서 3%를 적용하지 않고 몇 프로? 4% 세율을 적용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실성 자산이 어떤 건지 중과세율. 자, 그 다음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사실성 자산에 대한 중과세, 과밀성내 중과세, 대도시내 중과세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왜 이런 세율이 적용되는지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사실성산이 어떤 건지인지 아닌지 알고 오늘 가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됐고 그 다음에 145페이지 제7절 취득세 비과세입니다. 별표시 2개 합니다. 자, 취득세 비과세가요 최근에요 독립한 문제로는 29에 독립한 문제로 나왔고 28에 30회는 종합문제 속에서 나오고요. 계속 이렇게 취득세 비과세에서 이 내용들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경우에 비과세느냐. 여러분 비과세와 감면의 차이점을 용어 설명드려 볼게요. 오늘 조금 수업이 좀 늦게 끝나겠네. 이제 설명절이잖아요. 4일 쉬잖아요, 여러분들. 안 쉬어요? 쉬잖아요. 집에서 안 쉬는 거지. 여기 학원은 쉬잖아, 공부를.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괜히 또 뭐 어디 친정이든 시댁이든 어디 가거나 그러시는 분들 괜히 공부한답시고 뭐 책 들고 가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안 하게 돼요. 못 보게 돼요.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이번 설날은 즐기다가 오시면 되겠습니다. 가족 친지들과 함께. 자, 그래서 일단은 학원은 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4일 동안 쉬니까 오늘 조금 공부를 많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비과세가 있는데 비과세와 감면이 있어요. 비과세는 아예 과세에서 제외합니다. 감면은 깎아주거나 면제하는 거예요. 비과세는요, 요거는 세금 계산조차 하지 않고 아예 과세에서 제외하고 얘는 또 비과세하게 해달라고 신청할 필요도 없이 아예 그냥 법에 규정이 돼 있다. 비과세 해당되면 과세에서 제외합니다. 근데 감면, 깎아주거나 면제하는 것은 이건 세금 계산을 일단 해요. 그런 다음에 자, 또 얘는 감면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지 감면해 주는 거지 과세권자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주로 감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지방세는 국세는 조세 특례제한법에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감면은 거의 시험과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30회 시험 때 8년 제촌 자격농지 감면에 관한 요건 내용들이 살짝 나오긴 했지만 거의 그런 거 빼놓고는 출제 안 되는 내용이고요. 비과세가 이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과세에서 제외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요. 145페이지 제7절 취득세 비과세 01번 국가 등의 취득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먼저 양가로 1번이요. 국가 등의 직접 취득이요. 동그라미 1번이요. 중요하지만 형광펜으로 줄 긋을 건 아니에요. 이해하시면 돼요. 국가지자체, 가로 안에 다른 법률에서 국가지자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 그러니까 원래 국가지자체가 아니라 법인인데 그냥 법령에서 국가지자체로 봐주는 법인은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 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당근이죠? 국가 등이 지자체 등이 자기가 자기한테 세금 낼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2번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의 과세는 외국 정부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것도 당근입니다. 자, 우리가 일본 정부, 우리나라 정부가 기관이 일본 가서 무슨 대사관부로 쓰든 뭘 쓰든 쓰려고 부동산을 취득할 때 우리 정부기관 취득에 일본 정부가 과세를 해? 그럼 일본 정부기관이 우리나라 와서 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우리 정부기관 취득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비과세를 해줘? 그럼 일본 정부기관이 우리나라 와서 뭘 취득할 때 우리도 어떻게 해주고? 비과세 해주고. 국가 간에는 상호주의 적용되니까 당연한 겁니다. 개인들 간에야 사회 동포주의 어쩌고 그래가지고 무슨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쩌고 그런 거지. 국가 간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총 한 발 쏘면 우리는 10발 쏘고 그런 거지. 경제 보복하면 우리도 보복하고 이런 거지. 똑같은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 간에는 상호주의가 적용되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비과세한다고 하는지 과세한다고 하는지 잘 보시고요. 양가로 2번 국가 등의 귀속 또는 기부 체납. 이것도 당연해요.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의 귀속 또는 기부 체납. 그 아랫줄이요. 두 번째 줄. 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자, 쭉 밑줄입니다. 국가, 지자체, 지자체의 귀속 또는 기부 체납 그 아랫줄 가로 생략하고 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밑줄이고 법령은 생략하고 그 아랫줄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찾으셨습니까?
중간에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몇 줄이요.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 찬합할 조건을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 기반 시설 취득을 비과세 한다. 당연하죠. 제가 부동산 취득해서 서울특별시에 기부 찬합하려고 해요. 또 도로 만들어서 국가에 기부 찬합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애양심이 투철하다는 둥, 또 뭐 좋은 일을 한다는 둥 그러면서 세금 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국가자치가 될 거니까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근데 다만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한다 몇 줄이고요. 어떤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느냐 넘어갑니다. 146페이지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국가 등의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각 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됐어요. 당연하지 여러분들. 약속 안 지켰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과세를 해야지. 동그라미 2번이 시험에 한 번 또 나왔었는데 국가 등의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수여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 시설을 무상으로 양려받거나 기부 찬합 대상물에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요. 자, 번호에 다 체크하시고 여러분 이거 자, 순수한 기부 찬합이 아니잖아요. 이건 기부 앤 테이크잖아요. 내가 무상으로 함으로 인해서 뭘 받았잖아요. 무상 사용권을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는 순수한 기부 찬합이 아니니까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는다거나 등등 이런 경우.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 과세도 알아두시고 02번 형식적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양가로 1번 신탁재산의 취득입니다. 신탁. 가론의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 변경되는 것만 해당하는데 의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 우리 박스 안에 동그라미 1, 2, 3번 보세요.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이전했을 때 수탁자 믿고 맡은 것뿐이잖아요. 그죠? 2번 신탁의 종료 해지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이전하는 경우 믿고 맡겼다가 돌려받은 것뿐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수탁자가 변경돼서 신수탁, 신탁 이전은 얘도 믿고 맡은 것뿐이잖아요. 그죠? 강원도 사투리로 갑자기 가네. 강원도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자, 이렇게 해서 결론이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지 않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양가로 1번 신탁재산 취득 두 번째 줄 끝에요. 다만 밑줄입니다.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형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과세한다는 얘기죠? 우리 납세문제에서 배웠잖아요.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문자? 조합원.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거 과세입니다. 29회 시험 때 요 양가로 1번을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물어봤었습니다. 양가로 2번이요. 관련 법률에 따른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인데 징발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 보유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규정에 따른 동원 대상 지역 내의 토지 수용 상회에 관한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여러분 전시 사변의 사유가 발생했어요. 국가에서 내 부동산이 필요하다고 징발해 가는데 민주국가에서는 전쟁 났다고 그냥 뺏어가는 게 아니라 보상금 주고 환매권 주고 가져갔다가 나중에 전시 사변의 사유가 종료하면 연락 와요. 환매권 행사라고. 그럼 국가로 갔던 거 환매권 다시 옵니다. 이거 내 의지로 거래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과세 해줍니다. 동그라미 2번은 세율 특례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지 말고 다음에 비교해 드립니다. 넘어갑니다. 지금 양가로 3번 임시건축물 취득입니다. 동그라미 1번 임시행장 공사 현장 사무소 등 중과세율 중 대상 제외고 다음이 줄입니다. 임시건축물이어도 사치성 재산일 때는 무조건 중과세입니다. 임시행장, 공사현장, 사무소 등 임시건축물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얼마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비과세입니다. 다만 동그라미 2번 밑줄입니다.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부과합니다.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 비과세지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합니다. 이때 어떤 세율을 적용하느냐는 나중에 특례세율과 함께 또 비교해 드립니다. 오늘은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 취득 비과세다. 이렇게. 양가로 4번 봅니다. 개수로 인한 취득법입니다. 주택법 중에 따른 공동주택의 쭉 밑줄입니다. 개수, 가로가 중요해요.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제외. 자, 공법에서 여러분 배우는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비과세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어떻게 한다? 과세하고 제외하고. 공동주택 개수입니다. 단독주택 아니고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에
지방세 폭증에 따른 주택 시가 순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쫙 밑줄이고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비과세입니다. 자, 9억 원 이하,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축법상의 대손으로 인한 취득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양가로 5번은요.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 당연합니다. 상속 개시 이전에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폐차, 차량 초과 등으로 나이가 오래돼서 차가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을 상속받았어요. 세금 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당연히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예제 문제, 작년 30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거 그랬는데 종합문제처럼 비과세 문제처럼 나왔지만 종합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1번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개수. 자, 항상 제가 이거 강조했어요. 1번 지문 대수원 포함 제외 항상 확인하시고, 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세 손익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은 개수로 인한 취득 과세 비과세예요. 비과세. 자, 맨날 우리가 공부한 거고. 그래서 1번 정답이죠? 바로 그냥 찍고 넘어갈 수 있었고. 2번 봅니다. 형제간의 부동산을 상호 교환했어요. 그러면 교환은 거래 양당사라 모두에게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맨날 한 거고. 3번 직계 존속으로부터 거주하는 주택을 증여받았습니다. 자, 증여받았다. 당연히 무상취득도 취득세는 과세됩니다. 상속증여도 무상취득도. 4번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자,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에도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법원이 개입돼 있으니까 대가관계 입증된다고 뭐로 과세했어요? 유상취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과세고 유상취득으로 봐서. 5번 주택법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누가 납세문제가 돼? 조합원이. 당연히 과세죠 이거? 신탁법에 의한 신탁선 취득이 비과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어요. 이거 당연히 맞췄어야 됩니다. 30회 시험 혹시 보셨던 분들은 1번 우리가 맨날 제가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비과세인데 대수원 포함이냐 제외냐 이거 항상 강조했고요. 주의하라고.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풀만하죠 여러분들? 왜 대답 안 해요? 풀만하잖아 여러분들. 1년을 공부했는데 이걸 못 풀면 안 돼요. 당연히 이거 맞췄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8절 취득세 납세 절차입니다. 별표 3개죠 여러분들? 별표 3개고 오늘 취득세 이거 좀 납세 절차까지 다 봐야 돼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다 봐야 돼요. 몇 장 넘겨보세요. 한 2장 넘기니까 아이고 끝이네 이제. 자, 좀만 힘내시고 다 하는 건 아니니까 고개를 드십니다. 고개를 드시고 또 목운동 한번 제대로 공들여서 합니다. 공들여서 반대로도 돌리시고요.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그리고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낍니다. 어깨도 돌리시고. 여러분 그 명절 때 가족들 모였을 때 있잖아요. 가족들 모였을 때 요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람들 분위기 저기 할 때. 어떤 얘기냐면 이건 스토리텔링 아니고 그냥 잠깐 쉬어가시라고. 명절 때 저 가족들한테 얘기하라고요. 그 어떤 주부가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는 어떤 주부가 있어요, 여러분들. 명절 증후군에. 근데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봉사활동하면서 무슨 가족들 위해서 밥하는 것도 그냥 너무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는 분들 기꺼이 봉사하시고요. 자, 여러분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는 어떤 주부가 있어요. 시댁 갔는데 남편이 하나도 안 도와주고 그냥 맨날 자기는 누워만 있고 나만 열심히 일만 하고 그냥 너무 열매여가지고 시댁에서 돌아와가지고 사고를 왕창 사갖고 와가지고 사고를 한 돌 한 통 끓여놓고 있잖아요. 냉장고에다 쪽지 하나 써놓고 집을 나갔습니다. 까불지 마라 이렇게 써놓고 나갔어요. 그래서 신랑이 이제 전화를 하니까 무슨 소리냐 그러면 전화를 하니까 나오는 동안에 가스 조심하고 불 조심하고 지퍼는 함부로 내리지 말고 마누라 재밌게 친구들하고 놀고 있으니까 라면이나 끓여 먹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신랑도 집에 이제 그 와이프가 집에 올 때쯤 돼가지고 집을 또 나가버립니다. 냉장고에다 바로 아래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웃기지 마라 이렇게 써놓고 집을 나갔습니다. 자, 네가 없으니까 웃음이 저절로 난다. 기분이 됐다시 좋았고 지퍼는 내 거니까 내 맘대로 내리고 올렸고 마누라 생각 하나도 안 났고 라면은 너나 끓여 먹어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여러분들? 까불지 마라 웃기지 마라 써먹으시고요. 자, 제8절 취득세 납세 절차입니다. 자, 별표 3개 하시고 납세지를 봅니다.
여러분, 제가 납세지를 한꺼번에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별에서 기초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여기 보세요. 세금 납부의 장소입니다. 납세지. 자, 이거 어떤 거냐면 관할에 관한 것도, 관할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납세지 관할. 지방세는 한꺼번에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원칙적으로 그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요. 국세는요, 국세는 납세지가요, 그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주소지를. 집값권을 분립을 하고. 자,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그럼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딱 보니까, 이쪽 동네, 우리 여기 봅니다. 우리 사장님 고향이 어디세요? 이쪽 분단 여기 뒤에. 예. 고향이 어디세요? 너무 가깝고 죄송합니다. 경기도 장원 말하시는 거죠? 복숭아 유명한데? 너무 가까워서 탈락이죠. 앞에 우리 사장님 고향 어디세요? 통영 좋습니다. 자, 보세요. 경상남도죠? 예, 그래서 경상남도 통영시요. 어우, 경치 좋은데 그냥 사셨네. 통영시에서, 경상남도 통영시의 고향이란 말이죠. 그럼 다시요. 이 사람의 어떤 갑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예를 들어서 보세요. 주소지는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만약에 강남구인데, 자, 이분이 어떤 물건을,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그 취득하는 부동산이 경상남도 통영시에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세, 자, 어디다 내겠습니까? 취득세는 과세취가 특광도니까 도세 징수 위임 규정은 일단 생략하고, 특광도니까 과세취 저 어디다가 내겠습니까? 서울특별시에 내요, 경상남도에 내요? 네? 경상남도에 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 경상남도 통영시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 등을 합니다. 등록면허세를 낼 때 등록면허세 과세주체는 도구입니다. 자, 경상남도에 내요? 아니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내요? 네? 역시 경상남도를 납세지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통영시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어디다 냅니까? 재산세는 시군구세니까 어디요? 통영시에 재산세를 냅니다. 자, 근데 이걸 합쳤더니 갑이 종합부동산세 납세문제가 됐습니다. 종부세는 어디다 내겠습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어디요? 종부세는 이 멀고 먼 경상남도 통영시 관할 세무서에 낸다? 이 먼 통영시까지, 그죠? 먼 통영시까지 내려가가지고 여기 관할 세무서에 돈을 내든 세금을 내든 집 가까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돈을 내든 어차피 국세는 국고로 귀속하니까 집값을 볼리브로 해준 게 낫잖아요. 그래서 국세는 어디요? 주소지, 강남구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이 통영시에 있는 부동산을 팝니다. 양도소득세는 자, 통영시 관할 세무서예요, 강남구 관할 세무서예요? 역시 양도세는 국세니까 집값과는 분리하고 어디요? 주소지입니다. 그래서 국세는 주소지, 지방세는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어디요?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국세는 원칙적으로 어디다? 주소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147페이지 납세지입니다. 물건 소재지인데 주소지로 바꿔요. 자,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그래서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납세지 취득세 납세지입니다. 본문 보니까 취득세 납세지는 당의 물건, 취득 물건 소재지 밑줄이요. 그죠? 주소지 아니고 취득 물건 소재지, 특별시관시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입니다. 즉, 취득세는 당의 취득 물건 소재지, 특광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합니다. 양가로 1번 과세 대상에 따른 납세지, 부동산 밑줄입니다. 부동산 취득했을 때는 어디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밑줄 쫙이요. 그리고 넘어갑니다. 나머지 것들은 참고인데 148페이지 동그라미 8번이요. 동그라미 8번 어업권, 양식업권이 이제 8월 달에 추가가 되죠. 그럴 때 어업권과 양식업권은 그 어장 소재지입니다. 어장 소재지, 이런 거 참고적으로 살짝 체크하시고. 9번이요. 골프, 승마, 콘도, 종합수익술, 요트용권. 이런 회원권은 그 시설 소재지입니다. 골프용권은 골프장 소재지, 요트용권은 요트 보관소 소재지. 이렇게 그 시설 소재지로 간다는 거, 자, 참고해서 보시고요. 양가로 2번입니다.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는 밑줄입니다. 해당 취득 물건 소재지 밑줄입니다. 납세지로 합니다. 납세지가 불분명하면 물건 소재지 밑줄이요. 양가로 3번입니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요.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여기 포인트입니다. 소재지별 안분한다는 거 밑줄이요. 소재별 안분한다는 거 밑줄.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소재별 안분하는데요. 어떻게 안분 계산하느냐?
참고의 안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는 각 시군구에 납부할 취득세를, 그 과세표는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 물건 쭉 밑줄입니다. 여기에 소재지별 시가 편액비율로 나눠 계산합니다. 포인트는 면적 비율 아니라 시가 편액비율로 안분합니다. 그 시가 편액 비율에다가 돼지꼬리 땡냐해서 면적 비율 X예요. 면적 비율로 나눠 계산한다 그러면 틀려요. 면적 비율이 아니라 시가 편액 비율입니다. 자, 그럼 어떤 얘기인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어떤 얘기냐. 까불지 마라, 웃지 마라 써먹으세요, 여러분들. 자, 한번 보시면 이런 얘기인데, 어떤 토지가 있는데요. 이 토지가 이쪽은 서울특별시 만약에 송파구고요. 이쪽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경계선상에 걸쳐 있는 어떤 토지를 취득합니다. 그럴 때 이 토지 취득하는 가격이 1억 원입니다. 그러면 취득하는 가격에다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이 나와요. 그럼 이 나온 세액에 대해서 어디를 납세지로 할 것이냐.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인데 어느 부동산 소재지에 취득세를 낼지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럴 때요. 자, 송파구청장은 자기관할 구역 내 토지 시가 편액을 산정고시합니다. 성남시장도 자기관할 구역 내 토지 시가 편액을 산정고시합니다. 근데 이 시가 편액 비율이 6대4의 비율이다 그러면 이 과세 표준을 시가 편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그래서 6천만 원 곱하기 세에서 나온 세액은 송파에 신고 납부하고 4천만 원 과세 표준을 시가 편액 비율로 나누니까 4천만 원 곱하기 세로 나온 세액은 어디에? 성남시에 신고 납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는 소재비율로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하는데, 자, 어떻게 안분 계산한다? 면적 비율이 아니라 시가 편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02번의 매각 통보예요.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데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다음에 요건 지금 보면 여러분이 헷갈리니까 취득세는 원칙 60일 내 신고 납부하고 60일 내 뭐하고 60일입니다. 30일 나오면 안 되는데 유일한 예외가 요거에 30일 내인데 국가나 지자체 등이 매각했을 때 매각 사실을 30일 내 지자청에 통보하고 주겠다는 건데 일단 요건 예외적인 거니까 이것 때문에 이거 30일 맞나? 60일 막 따지면 안 되니까 무조건 60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취득세에서 30일 나왔다. 일단 무조건 틀리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요거 예외가 있긴 있지만 넘어갑니다. 요거 지금 막 하면 헷갈리니까 60일이다. 149페이지 징수 방법입니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 것이냐? 원칙입니다.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밑줄입니다. 원칙 며칠이요? 60일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이건 상식입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는 거. 니은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 처음 배우는 건데 기초과정에서 안 배웠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를 민법에 좀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여기부터 비춥니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 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구역 해제가 있었으면 해제일, 축소가 있었으면 축소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밑줄 쫙이요. 자, 그러면 포인트는 언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하느냐가 포인트예요. 절 보세요, 여러분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요. 허가일 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허가받기 전에 대금이 완납이 됐습니다. 그러면요, 자, 취득세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냐는 건데, 자, 대금 완납일로부터, 즉 취득일로부터 아닙니다. 허가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전에 대금 완납된 경우에 토지를 취득했을 때 신고 납부기한은 허가일로부터 60일입니다. 근데 이거를 양도소득세하고 헷갈리라고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 양도세하고 헷갈리라고. 아닙니다. 허가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2개월이 아니라 허가일로부터 60일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 아니에요. 허가일로부터 60일에 신고 납부입니다.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언제부터가 포인트예요. 60일. 허가일로부터 60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허가 전에 대금 완납세 했을 때 허가일로부터 60일 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동그라미 2번 상속 및 실종 선고.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밑줄입니다. 상속계의 시속한달의 말일로부터 밑줄. 실종 선고는 그냥 읽어볼게요.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 선고일이 속한다 말일로부터 각각 여기부터 밑줄입니다. 6개월 밑줄이고,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밑줄이요. 자, 그러면 상속 개시,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세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보세요. 만약에 4월 10일이 상속 개시일이에요. 비상속인 돌아가셨어요. 그럼 취득세,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그래서 10월 10일 이거 아닙니다.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이 아니라 상속 개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 개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니까, 자, 6개월이니까 원로 하는 거니까 10월 31일을 자, 신고 기한으로 합니다.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계 시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다면 몇 개월이요?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상속인이 3명이 있는데 갑, 을, 병이 있습니다. 갑을은 국내 주소를 두고, 그 다음에 병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과 을은 국내 주소를 두고 있으니까 6개월 내, 병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니까 부고 듣고 시간 걸리니까 9개월 이거냐? 이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상속 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한 사람이라도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얘네들은 전부 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 몇 개월이요?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요거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추가 표시 있습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 찾으셨습니까? 동그라미 2번에서 밑줄입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은 원칙으로 증여 계약일로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은 취득 시기가 증여 계약일이고 며칠이요?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3개월 내, 증여로 인한 취득은 6개월 내 아니고 60일 내 신고 납부입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도 60일이고 상속만 상속 계속한다 말일로부터 6개월이고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내 신고 납부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추가 신고 납부를 보겠습니다. 요건 어떤 거냐면 기억번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된 경우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요.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 대상이 됐을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취득 당시에는 표준세율 대상이었다가 취득하고 나서 사치성 재산이 된다거나 과밀업경대 중과 대상이 된다거나 중과 대상이 됐어요. 그럴 때는 여기부터 밑줄입니다. 그 중과세 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 이게 30일이었다가 작년에 60일로 바뀌었습니다. 60일 이내 밑줄이고 동그라미 기억번호 되니까 동그라미 일단 60일에 동그라미 기억번호로 되어 있으니까 또 기억번호 하기도 애매하고, 자, 동그라미 1번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60일 이내 동그라미 1번. 자, 중과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표준세율로 세금 낸 건 빼주는데 가로 가산세 포함한 금액 제한 금액 제외한 금액, 이미 납부한 세액 공제할 때, 자, 2번 표시하고 가산세 제외 밑줄이고 포함으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외한 금액을 공제하고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이고요. 동그라미 3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이요. 보통 징수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기산점만 달라진 거지 신고 납부합니다. 자, 그래서 표준세율 대상이었다가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됐다 그러면 그 중과 대상이 된 날부터 며칠? 60일 이내. 이미 납부한 세금은 공제해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에 신고 납부에 신고 납부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또 세 가지 포인트를 확인합니다. 기납부한 세금 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봅니다. 취득 후 부과 대상, 추징 대상이 된 경우요. 처음에 취득 당시에는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 대상이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후에 과세 물건이 취득세, 부과 대상, 추징 대상이 됐을 때는 또 밑줄입니다.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그 다음에 해당 과세표의 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 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었겠죠? 공제 줄 때
가산세 역시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 가산세 제외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 그리고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추가 신고 납부기 한번 보세요. 취득 당시에는 표준세를 대상이었어요. 취득 당시에는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어요. 그랬다가 취득하고 나서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하고 나서 과세 대상이 되거나 충 대상이 되면 그 중과 대상이 된 날 사유 발생 며칠? 60일 내. 30일 아니에요. 이민 납부한 공제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한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딱 확인합니다. 넘어갑니다. 150페이지. 중과 대상이 된 날은 참고입니다. 이런 거는 진짜 참고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이런 데서 시험에 나오면 어떡하나요? 한 번 나온 적이 없지만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자,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4번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 박스 아래 동그라미 4번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중요한데요.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 자, 지금까지 배운 동그라미 1부터 3까지 신고 납부기 한 이내라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밑줄입니다. 등기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짝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한 후 30일 내, 60일 내 땡입니다. 자, 접수하기 전까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취득세는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원칙. 그죠? 하루만 딱 지나도 가산세요. 근데 이게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이다. 그러면요, 우리 현재 지금 취득세는 옛날 등록세하고 통합된 거라고 했잖아요. 등기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 납부하고 등기할 때 등록세도 따로 신고 납부했지만 이제 한 번에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내면 여기엔 뭐가 포함되어 있어? 등기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실무에 있는 제자분들이 교수님 취등록세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등록세는 없어졌다니까요. 취득세만 내면 거기에 등기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기를 요하는 재산일 때, 자, 요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 내에서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자, 뭐를 내고요? 지자체 신고 납부하고 등록관세에 오라는 얘기입니다. 등록관세 입장에서는 지자체에 낸 취득세 영수증이 없으면, 납부 영수증이 없으면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러니까 등록관세에 접수하는 날까지 뭘 내야 된다고요?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지자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자, 꼭 알아두시고 등록관세에 접수하는 날부터 30일 내, 60일 내 이렇게 바꿔요. 아니고 접수하는 날까지입니다. 아셨죠? 요거. 그 다음에 5번 위임징수는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줄 글 필요 없이. 기억번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리용이 정하는 신고세, 취득물건, 일자, 용도 등을 적어서 납세지 관하는 시장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여러분요, 취득세는 과세 주체가 특광도라면서요. 근데 여기 왜 시장구청장한테 신고하나요? 여러분, 도세징수 위임 규정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도청 가서 취득세를 신고하라? 서울특별시청은 여러분, 서울 사람들은 지하철 타고 서울시청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근데 1000만 인구가 취득세 신고 같은 거 하려고 다 서울시청으로만 몰려. 그러면 업무가 마비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거기서 하면 안 되잖아요. 도청, 자, 강원도 삼척시에 사는 사람이 강원도 도청 소재지인 춘천까지 가려면 하루 온종일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자, 도세징수 위임규정에 따라서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제적으로 과세 주체는 특광도지만 실제적으로는 시군구가 위임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군구에 취득세를 내면 이 돈이 결국 어디로 가요? 도로 갑니다. 특광도로. 그런 얘기입니다. 니은번도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납부할 때 지자체 근거나 지방세 수납대행 기간, 은행 금융기관 같은 데 납부하는 얘기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는 거고. 151페이지입니다. 양가로 2번 예외 보통징수입니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인데 예외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으로 도 징수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어떤 얘기냐? 일반가산세 보겠습니다. 땡땡.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따른 산출한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징수되죠? 가산세 20만 원 계산됐다. 과세권자 다시 계산하는 셈에다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 발부하니까 보통징수로 징수합니다. 자, 그럴 때 기억번 취득세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또 니은번처럼 무신고, 허위신고가 확인되는 경우 여기 이제 추가된 건데요. 우리가 지방세법
10조 5항부터 7항가 중에 따른 과세 표준이 확인되는 경우, 자 무슨 얘기냐?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하는 법률에 따라서 검증받은 취득은 국수공판법 후 아싸 사실상 주가액을 과표하는데, 다만 허위 신고하거나 그랬을 때는 그 확인된 금액으로 과세 표준을 정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럴 때 이런 경우는 허위 신고한 거거나 무신고하는 이런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자 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 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 가산세 몇 프로요? 자 0.05%. 자 최대 몇 프로 한도내에서 75% 한도내에서 이렇게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중과산세를 봅니다. 취득세 가산세를 무겁게 매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좀만 힘내세요. 중과산세 대상이요. 납세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밑줄입니다.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밑줄이고, 매각의 동그라미요. 그냥 신고하지 않은 게 아니라 뭐까지 했어? 매각까지 했다. 아이고 조세 포탈하려고 작정했어. 그죠 여러분? 몇 가지 했으니까. 이런 때는 걸렸다 그러면 밑줄입니다. 산출세 100분의 얼마? 80% 가산한 금액을 보통 징수로 징수합니다. 자 그래서 100분의 50으로 바꿔서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요. 또 중과산세는 미등기 전매를 추가 표시 보니까 규제하기 위해서 취득세만 있는 거고요. 니은번 중과산세 제외 대상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가산세만 적용하는데요. A번 밑줄입니다.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않는 과세물건 밑줄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물건이었으면 공시 방법을 등기 등록을 요구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요거 등기 등록을 요구하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아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골프, 승마, 콘도, 종합수요, 요트형권 같은 회원권은 또 밑줄입니다. 제외합니다. 제외한다는 것은 중과산세를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에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은 골프 회원권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도 중과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려요.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회원권은. B번입니다. 밑줄입니다. 지목 변경, 차량 개장비 선박, 종류 변경, 주식 등의 취득 등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 즉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조세 포탈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밭에서 대로 지목을 변경한다.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지목 변경 허가를 받아서 지목 변경하는 건데, 자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아예 조세 포탈,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목 변경 같은 간주 취득은 중과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무단으로 지목 변경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과성기 모르지만 지나다니다 공무원이 어허 이거 밭이었는데 언제 대로 바뀌었어? 다 알게 됩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알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떻든 간에 자 이렇게 지목 변경 같은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일반 가산세만 적용돼요. 이런 것들 꼭 알아두시고 시험에 다 나왔던 것들이고. 양가로 3번 장부 등의 작성 및 보존 관련 가산세도 시험에 한 2번 나왔습니다. 1번이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은요. 개인이 아니라 법인은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증거 서류를 작성해서 갖춰야 됩니다. 2번 근데 지자체장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위 일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된 또는 부족세액의 밑줄입니다. 100분의 10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할 세 가산한다.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불성시했다. 몇 프로 가산세? 10%입니다. 100분의 10. 100분의 20으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 옳게도 나온 적도 있고 10% 가산세를 기억하면 됩니다. 포인트는 장부 개인 법인이지 개인이 아닙니다.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불성시하면 몇 프로? 10% 가산세.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니까 152페이지에 나옵니다. 예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문제 다 왔어요. 이제 예제 문제 보니까 동그라미 1번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 틀린 거. 동그라미 1번. 납세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세율 해서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한다.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을 때 중과산세는 100분의 얼마? 80이어야지. 틀렸습니다. 2번.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 신고 납부한다. 그렇죠? 등기등록 완료한 재산일 때는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그 다음에
4번 취득세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법 기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액을해서 보통징수로 징수한다. 가산세부터는 뭐요? 보통징수로. 맞잖아요. 5번 지자체장은 취득세 납세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물을 불성실했다. 몇 프로 가산세? 10%. 맞습니다. 04번 면세점입니다. 자, 취득세는 취득 가격이죠? 돼지꼬리 땡냐에서 취득가격에다가 산출세액 X요. 산출세액이 아니라 취득 가격이 얼마요? 50만 원. 일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럼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과세해야 하네요. 50만 원이면 과세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 얘기고. 난가로 2번은 나중에 볼 거예요. 05번 취득세 부가세입니다. 오늘은 자세한 세율권은 필요 없고 취득세 부가세목이 어떤 건지 알면 돼요. 취득세 납세문제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153페이지 취득세 납세문제는 취득세 납부하는 경우에 그 부가세 밑줄이 뭐요? 농특세, 지방교육세 함께 신고 납부한다. 취득세 부가세목은 농특세, 지방교육세다. 요것만 알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취득세를 다 받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쭉 넘어가서 등록면허세 나옵니다. 등록면허세 앞부분까지 하려는데 지난주에 조금 길어져 가지고 우리가 오늘 좀 많이 했습니다. 164페이지 제2장 등록면허세 있죠? 여기부터 다음 시간에 등록면허세 다 보고 재산세로 넘어갑니다. 고개를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간 많이 늦었는데 빨리 한번 몇 가지만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가격인데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자가 과표 결정합니다. 원칙 취득 당시 뭐예요? 신고하는 가격을 과세표준하고 예외적으로 신고했거나 신고한 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되면 무엇을 과세표준하고? 시가표준액으로 과표 결정되고 언제나 항상 시가표준액보다 높든 낮든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객관적 취득만 인정하는데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했어요? 국수, 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 취득만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자, 그런데 판결문에서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 주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객관성 없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하는데 다만 그 신고한 조사를 자세히 해봤더니 또는 관할 세무장이 뭔가 부동산 거래에서 통보한 가격이 있는데 요거 가격과 다른 가격이 있다, 다른 가격을 했다. 그럼 뭐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하고 이 신고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도도 따른다? 가산세도 적용이 된다. 이런 걸 우리가 2020년 개정세법 요것도 추가해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취득세 무상취득 및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된다.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국수공판법 사실상 취득가격이지 무상취득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는 거. 그래서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취득세 토지 지목 변경 건축물 건축 신축과 재축 제외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뭐라고 읽어요? 증축 또는 토지 지목 변경 같은 이런 간주 취득은 뭘 과세표준하냐?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한다. 다만 지목 변경의 경우에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지목 변경이 든비용 입증되면 뭐로 한다? 든비용을 과세표준한다.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결정됐으면 세율에서 산출세액인데 세율이요.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인데 취득세는 세율 구조가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표 크기와 상호 세율이 일정해요. 그럴 때 표준세율이요. 취득 원인에 따라 다양합니다. 우리 표준세율의 50% 범위내에서 지자체장이 가감 적용할 수 있고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세율이 당하면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세 표준세율 갑의 젊은의 스토리를 통해서 외웠습니다. 어떻게 외웠다? 상삼팔 무동이 815, 유십이 10, 원팔 03시계입니다. 상속으로 상삼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상삼 2.3 상속으로 농지 이해부동산을 취득해 상삼8 2.8%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은 무독립 815니까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 2.8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아서 무독립 8 1호 1.5%에다 2% 플러스해서 3.5%입니다. 증여 3.5%. 그 다음에 유식이로 소문 쫙 났다. 유십
20.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 유상취득이 있는데 농지를 매매, 교환 등으로 유상취득하면 61%에다 2% 플러스해서 3%. 자, 농지, 주택, 이해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하면 22%에다 2% 플러스해서 4%입니다. 주택을 유상거래 취득했을 때는 6억 원 이하는 6억까지는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는 0.01에서 2.99까지 세분화됐고, 그 다음에 9억 원 초과 주택은 몇 프로고? 3%다. 이런 거. 그 다음에 1세대 4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몇 프로? 4% 세율을 정한다는 거. 주택을 취득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요, 원시 취득이요. 건축물 신축하거나 매립가한 측의 토지 취득. 원시 취득은 원 8, 몇 프로? 2.8%입니다.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0, 삼식의 2.3%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요거 오늘 돌아가면서 상삼팔, 무동이팔, 유12, 10, 원팔, 0, 삼식의 외우고 가고요. 취득세 중과세율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과미력적 내 중과세, 대도시 내 중과세로 나눠지고,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다 표준세율과 중과균세 몇 배? 4배 합한 세율입니다. 자, 과미력적 내 중과세 나왔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율에 2배 합한 세율입니다. 아직 모두 괜찮아요. 자, 외우려고 다음에 노력하시고,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표준세율의 3배 한 세율에서 중과균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외우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은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택 5가지요. 아셨죠? 아닌 것들과 비교해서 꼭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취득세, 납세지요. 지방세는 납세지 어디다? 물건 소재지. 국세는 어디다? 주소지. 자, 이걸 뒤바꾸는 걸 주의하시면 되고. 자, 우리 그 다음에 취득세 신고 납부하는데 원칙 취득한 날부터 며칠이요? 60일 내요. 증여로 인한 취득도 언제까지?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몇 개월? 6개월 내.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있으면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는 허가일 전에 대금이 완납됐다. 대금 완납일로부터 아니고 허가일로부터 60일입니다. 허가일이 속한다. 말일로부터 아니에요.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취득세 신고 납부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추가 신고 납부, 취득하고 나서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하고 나서 과세 추징 대상이 되면 그 중과 대상이 된 날 사유 발생인데 며칠? 60일 이내.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징수의 신고 납부에 신고 납부합니다. 요거 자,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이거 확인합니다. 추가 신고 납부기 안 나오면. 그 다음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수성실하면 일반 가산세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40, 20, 10% 신고 불성가산세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 불성가산세는 1일 0.0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취득세요. 중과산세 규정, 취득 후 신고하자고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산출세 몇 프로? 80% 중과산세. 다만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아요. 중요한 물건이 아니라 회원권 제외고요. 지목 변경, 과점 주지의 주식 취득 같은 간주 취득은 자기를 애초부터 드러내지 않고 조세 포탈할 수 없으니까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불성실하다. 몇 프로 가산세? 몇 프로? 10%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런 정도 여러분이 꼭 아시면 되겠습니다. 면세점은 뭐 당연한 거고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거고. 자, 고생 많으셨고 설명절 하여튼 정겹고 흥겨운 시간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